여러분, 저 오늘 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좀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프더라도 꼭 한 번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서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찾아온 게 신기하기도 하고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연락이 오면 바로 답장했고 시간 맞춰달라고 하면 맞췄고 밥도 샀고 감정도 솔직하게 다 표현했어요. 나는 진심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락이 좀 뜸해지더니 나중엔 만남 자체가 흐지부지 됐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혼자 생각하셨겠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들이댄 걸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걸까? 근데 있잖아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다만 한 가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사랑받는 여자는 다 주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요. 저 상담을 꽤 오래 했는데요. 40대 중반인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분들 중에 남자한테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랑받는 여성분들한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들은 줄 줄도 알았지만 거절할 줄도 알았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딱 7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 연애하던 방식이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54세 박미경 씨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미경 씨는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나이는 비슷했고 첫 만남부터 말이 잘 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미경 씨는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람도 만나기 쉽지 않다. 잘해줘야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잘해줬어요. 연락이 오면 하던 일 멈추고 바로 답장했어요. 남자가 바쁘다고 하면 일정을 통째로 비워뒀어요. 밥도 자주 샀고 선물도 먼저 챙겼어요. 감정도 솔직하게 다 표현했어요. 좋으면 좋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다 말했어요. 진심이었으니까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3달쯤 지났을까요? 남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는 더 잘해줬어요. 더 자주 연락했고 더 많이 맞춰줬어요. 근데 남자는 반대로 점점 더 멀어졌어요. 결국 흐지부지 끝났죠. 미경 씨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았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경 씨,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다 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쉽게 얻은 걸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게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사실이에요. 남자의 심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연락해도 바로 오고 불러도 바로 오고 원하는 게 다 채워지면요. 남자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사라져요. 설렘도 같이 사라지고요. 미경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남자가 설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두 번째, 여자의 가치가 떨어져요. 조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맞춰주고 항상 기다리는 사람, 남자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고마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고마운 사람이 설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것에 더 끌려요. 늘 거기 있는 것보다 가끔 없는 게 더 생각나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3번째, 관계의 주도권을 잃어버려요. 다 맞춰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잘해주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냥 남자 기분 맞추느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연애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여러분, 저 이거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50대에 좋은 사람 만나면
조급해지는 거 당연해요. 이 나이에 또 기회가 올까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 조급함이 오히려 상대를 도망가게 만들고 있다는 걸 오늘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다 주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아니, 다 주지 않아야 더 오래, 더 깊이 사랑받아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 줬다가 멀어진 이야기 말고 거절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사랑받은 이야기요. 57세 이순희 씨 이야기예요. 순희 씨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참 인상 깊었던 분이에요. 재혼하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남편분이 아직도 순희 씨한테 꼼짝을 못해요. 주변에서 다들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대요. 제가 순희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순희 씨가 웃으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저 별거 없어요. 그냥 제 삶을 살았어요. 처음엔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순희 씨는 남편을 만날 때도 자기 약속을 먼저 챙겼어요. 남편이 보자고 해도 그날 친구 약속이 있으면 친구를 먼저 만났어요. 연락이 늦게 와도 바로 답장하지 않았어요. 바쁘면 바쁜 거고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였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웃으면서도 싫다고 했어요. 화내거나 삐진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저는 그건 좀 별로예요. 이렇게요. 남편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했대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매달리지 않지?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 남편이 더 노력하게 됐어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구도가 크게 안 변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사랑받는 여성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기 삶이 있어요.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자기 일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해요. 남자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차갑게 보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남자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남자가 오히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어져요. 두 번째,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요.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 쏟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말도 좋다는 말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만큼만 해요. 감정을 아끼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이 생겨요. 매일 보고 싶다고 하면 그 말이 가벼워지거든요. 근데 가끔 한번 툭 던지는 보고 싶었어요. 이 한마디가 남자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어요. 세 번째, 거절할 줄 알아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랑받는 여자들은 싫은 건 싫다고 해요. 근데 화내거나 토라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때로는 웃으면서 거절해요. 그 모습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요.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특별히 선택받은 거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래요. 사랑받는 여자는 착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여자예요. 줄 줄도 알지만 거절할 줄도 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그 거절이 냉정한 게 아니라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하느냐. 지금부터 7가지 법칙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공들여 준비한 부분이에요. 7가지 법칙 하나하나 그냥 이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는지 실전 대사까지 같이 드릴게요. 메모하면서 보시면 더 좋아요. 1법칙 첫 만남에서 빈 시간을 내주지 마세요.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상이 딱 박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첫 만남에서 실수를 해요. 남자가 언제 시간 되냐고 물어보면 저 언제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말인데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나한테 맞춰줄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돼버려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가 언제 시간 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 생각하는 척 하다가 이번 주는 좀 빡빡한데 다음 주 목요일 저녁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실제로 바쁘든 안 바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는 아무 때나 시간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생각해요. 이 사람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네. 그러면 이번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첫 만남부터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라고 하면 토요일은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이렇게 하세요. 바쁜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커요. 이 법칙 연락은 받되 즉시 답장하지 마세요. 이게 많은 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법칙이에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잖아요. 바로 답장하고 싶죠. 근데 매번 1분 안에 답장이 오는 사람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져요. 연락하면 무조건 바로 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에 사람은 설레지 않아요. 물론 일부러 오랫동안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자기적이고 상대도 느껴요.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연락이 왔을 때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답장하세요. 밥 먹는 중이면 밥 다 먹고, 운동 중이면 운동 끝내고, 친구랑 있으면 자리가 끝난 다음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텀이 생겨요. 그게 딱 좋아요. 그리고 답장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방금 친구랑 밥 먹고 왔어요. 늦었죠? 이렇게요. 설명을 짧게 해주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 생활이 있구나 라고 느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생활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뭐 해요? 라고 연락이 오면 1시간 뒤에 방금 운동 끝났어요. 연락 못 받네요. 이렇게요. 짧고 자연스럽게요. 이게 밀당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활을 사는 거예요. 3법칙 밥값은 한 번씩 번갈아 먼저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50대 연애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성분들이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부담 주기 싫어서 먼저 계산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매번 여자가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 처음엔 고마워요. 근데 2번, 3번 반복되면 당연해져요. 어느 순간 남자가 계산을 안 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번갈아 내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엔 남자가 내고 다음엔 제가 살게요. 이렇게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남자가 계산하러 일어나는 걸 막으면서 내가 낼게요. 이러지 마세요. 그냥 계산서 오면 자연스럽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매번 더치페이를 고집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더치페이가 공평해 보이지만 연애에서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어요. 우리 사이가 딱 반반으로 나눌 사이야 라는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계산하면 오늘은 잘 얻어먹었네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고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 만남이 이미 예약된 거예요. 남자도 다음이 기대돼요. 사법칙 감정 호소는 딱 한 번만, 2번 말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이 생기면 말하고 싶어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말했는데 상대가 별 반응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더 강하게, 더 길게, 더 여러 번 말하게 돼요. 알아줬으면 해서요.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나요. 남자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호소받으면 어떻게 느끼냐면 처음엔 미안해요. 근데 2번, 3번 반복되면 답답해져요. 나중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피곤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게 쌓이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운한 감정은 딱 한 번 담담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상대가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한 번 말했으면 더 이상 끌고 가지 마세요. 그게 훨씬 강해요. 말을 적게 할수록 그 말이 더 무겁게 남아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어요. 이럴 때 많이들 이렇게 하세요. 왜 취소해요? 나는 기다렸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길게 가는 거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아, 그래요? 좀 아쉽네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끝내세요. 그러면 남자가 오히려 더 미안해져요. 말이 짧을수록 여운이 길어요. 5법칙, 주말 일정을 먼저 비워두지 마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들 하시는 실수예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주말을 비워두게 돼요. 혹시 연락이 올까 봐서요. 근데 남자한테서 연락이 안 오면 그 주말이 통째로 허무해져요.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맞추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게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남자가 나중에 주말에 볼까요? 라고 연락했을 때 항상 된다고 하면요. 남자는 이 사람은 주말에 항상 시간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해요. 그러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언제든지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말 데이트 자체가 즉흥적이고 성의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말에는 내 약속을 먼저 채워두세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요. 그러다가 남자한테서 연락이 오면 이번 주말은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 주 어때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남자가 느껴요. 이 사람 만나려면 미리 연락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더 공을 들이게 돼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아, 토요일은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일요일 오후는 어떠세요? 이렇게요.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내 일정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관계의 무게를 바꿔요. 육법칙 칭찬에 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남자가 칭찬을 해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 진짜요? 감사해요. 정말요.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세요. 기쁘니까요. 당연히 기쁘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남자가 칭찬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은 칭찬해주면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칭찬이 수단이 돼요. 그리고 또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칭찬을 받으면 바로 똑같이 돌려주는 거예요. 아, 저도 오빠가 진짜 멋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거지만 즉각적으로 돌려주면 칭찬의 진정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칭찬을 받으면 담담하게 받으세요. 과하지 않게요. 예를 들어 남자가 오늘 되게 예쁘다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오늘 좀 신경 썼거든요. 이렇게요. 기쁜 티는 살짝 내되 과하지 않게요. 그러면 남자가 느껴요. 이 사람은 내 칭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인정받고 싶어져요. 그리고 칭찬을 즉시 돌려주지 마세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늘 많이 챙겨줘서 고마웠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훨씬 진심으로 느껴져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목소리가 참 좋다라고 하면 자주 들어본 말인데 오빠한테 들으니까 좀 다르네요. 이렇게요. 칭찬을 받되 특별하게 받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나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7법칙 싫어요를 웃으면서 말하세요. 마지막 법칙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법칙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어려워하세요. 특히 50대에는 더 그래요. 거절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싫은 소리 했다가 멀어질까봐 그냥 참고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거절하는 방식이요. 화내면서 거절하는 건 누구나 해요. 토라지면서 거절하는 것도요.
근데 웃으면서 따뜻하게 담담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오늘 우리 집에 와 라고 했어요. 불편한 상황이죠. 이럴 때 많이들 그건 좀 이러면서 흐지부지하거나 아니면 왜 그런 말 해요? 이러면서 불쾌해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살짝 웃으면서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웃으면서 말하니까 차갑지 않아요. 근데 단호해요. 그 조합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가 주말에 갑자기 나와 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쉬고 싶어요. 이럴 때 미안한데 오늘 좀 힘들어서요. 이렇게 사과부터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다음에 미리 얘기해줘요. 이렇게요. 사과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오늘 쉬고 싶고 다음엔 미리 얘기해달라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할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대안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안 돼요. 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안 되는데 다음 주는 어때요? 이렇게 대안을 주면 거절이지만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상대가 느끼면 오히려 더 이해하고 더 기다리게 돼요. 실전 대사를 드릴게요. 남자가 술 한잔 하러 갈까요? 늦은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시간은 좀 무리예요. 낮에 봐요, 우리. 이렇게요. 거절이지만 다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거절당했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낮에 보자는 말이 더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사람 곁에 남자는 더 오래 머물러요. 왜냐면 그 사람 곁이 편안하거든요. 예측 가능하고 솔직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7가지 다 하셔야 해요. 이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충분해요. 근데 이 7가지가 결국 말하는 건 하나예요. 나를 잃지 않으면서 사랑하세요.